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를 우리가 서로소라고 한다 그랬지? A와 B가 서로소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 이게 문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시험에 거의 나오는데 우리가 실수를 해가지고 틀리는 문제로 구성을 한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자연수 K의 개수 뭐 한 개 덜 세가지고 틀렸어요. 이런 경우 많잖아. 그치? 그 난이도를 본다기보다 거의 출제가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실수하지 말아야겠다. 저 부분에서 내가 실수할 수 있겠구나. 요 생각을 하면서 들으라고 풀어보고요. 다시 A는 2차 부등식의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실근인 거죠. 실근.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는 큰 근 20보다 크거나 같거나 작은 근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게 A가 되는 거고 B는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사이에 있는 거죠. 루트 K하고 K하고 두 개가 있는 거고 당연히 K가 더 큰 거죠. 그래서 X는 루트 K보다 크거나 같고 K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 부등호의 방향에 의해서 답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뭐 사이에 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럼 다시 A와 B가 서로소야. 얼른 수직선 그려서 X가 20보다 크거나 같거나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게 이제 집합 A가 되는 거고 이게 A야. 그 다음에 B는 요거예요. 근데 A와 B가 교집합이 없어. 그 루트 K가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K도 이쪽에 있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요런 상황이 되도록 해라. 이거니까 루트 K는 4보다 크다야. 1번 루트 K는 4보다 커야 돼. 즉 K는 16보다 커야 되는 거고 2번 K는 20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죠. 16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거니까 17, 18, 19 정답이 3개가 되는 거죠.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자꾸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넘어가고 싶은데 나도 찜찜해. 그게 뭐냐면 선생님 루트 K랑 K랑 같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한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게 시험 시간 때는 이 생각의 흐름이 생각의 전개가 이렇게 돼서 이제 끝나는 게 이제 맞긴 맞아. 그렇다고 이게 뭐 100% 맞는 풀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서 넘어가고 싶은데 오늘 넘어가려고 했는데 만약에 K와 루트 K가 같다면 찝찝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게 또 궁금한 애들이 또 있어요. 또 K와 루트 K가 같다면 그 얘랑 같은 건 뭐밖에 없어. K가 또 자연수잖아. 0,0은 안 되는 거고 1밖에 없죠. K가 1이라면 들어가는 거지. x-1, x-1. 그럼 B는 x-1의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아. 즉 x가 뭐일 수밖에 없어? 1일 수밖에 없죠. 무조건 0만 되는 거잖아. 그치? 1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B가 정확히 이 B라는 애가 집합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뭐야 A가 4보다 작거나 같은 게 A라며. 근데 B가 1이라며. 그럼 4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서 1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쵸? 있으니까 이때는 A와 B의 교집합이 1인 거죠. 1이기 때문에 공집합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풀면. 근데 교집합이 이제 공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6번. 세 실수 A, B, C에 대해서 이 제곱의 합이 0인 거야. 제곱의 합이 0이야? 어쩔 수 없어. 0 더하기 0 더하기 0일 수밖에 없다. 많이 풀어봤죠? A-B가 0이야? A랑 B랑 같아. B-C가 0이야? B랑 C랑 같아. C랑 A랑 같아. 결국 이 얘기는 A, B, C가 다 같구나. 그거의 부정이야. A와 B와 C가 다 같아요. 그거의 부정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야? 아니지. 다 같은 것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A, B, C 중에서 적어도 다른 것이 있더라 이거지. 적어도 다른 것이 있다. 그래서 A, B, C 중 서로 다른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가 되는 거죠. 6번에 5번인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A, B, C 중 서로 다른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 하나가 다르다? 그쵸. 그 말이 좀 애매하죠. 예, 그것도 이게 그냥 흐름상 받아들여야 돼요. 적어도 두 개 아닙니까? 적어도 A와 B가 두 개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 그치?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그런 보기는 따로 없겠지. 서로 다른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가 5번이고 서로 다른 것이 적어도 두 개 있다가 3번이고 그렇게 내지는 않을 거예요. 언어적으로 이제 해석하기에 뭐 그렇게 좀 헷갈린다고 해야 되나? 있으면 이거 하나만 있는 거지. 이거 적어도 하나라고 해가지고 또 하나냐, 두 개냐. 보기 중에 적어도 하나도 있고 적어도 두 개도 있고 그렇게 내지는 않을 거라고. 언어적으로 헷갈리게 내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7번 갑시다. XY가 실수일 때 그 여기참인 거. 뒤집으면 되는 거죠. X 곱하기 Y가 0이면 X가 0이냐. 그건 아니지. X가 2보다 크다. 그러면 3X-7이 0보다 크다. 그럼 이거는 X는 3분의 7보다 큰 거죠. 3분의 7은 2. 얼마죠? 그럼 여기 참이냐고 물어봤으니까 뒤에서 앞으로 가는 거야. 그럼 X가 2보다 크면 2. 얼마보다 크냐? 그거는 아닌 거지. 그쵸? 여기서 일로 가는 거는 되는 거죠. 거꾸로 오는 건 안 되는 거지. 근데 물어본 게 여기 참인 걸 물어봤으니까 안 되는 거라고. 3번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곱했을 때 짝수면은 둘 다 짝수냐? 아니죠. 곱했을 때 짝수라고 해서 둘 다 짝수야? 아니지.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 2 곱하기 3도 짝수 6이잖아요. 그럼 2는 짝수고 3은 홀수지. 둘 다 짝수라고 할 수는 없죠. 3번도 틀린 거고요. 4번. 더했을 때 양수야. 그러면 둘 다 양수냐? 아니죠.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 거지.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일 수도 있는 거죠. 4번도 아닌 거야. 정답은 어쩔 수 없이 5번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좀 자세히 봅시다. 거꾸로 와 이렇게. x도 0이고 y도 0이야. 그러면 절대값을 취해서 더하면 0이야. 맞죠? 0 더하기 0은 0 맞잖아. 그치? 그럼 다시 정방향으로 볼까요? 이렇게. 절대값을 취했을 때 더하면 0이야. 절대값을 취하고 더했을 때 0이야. 이 말이 이건 통째로 외우라 그랬어. 얘는 필요 충분 조건. x, y가 실수일 때 절대값을 취하고 나서 더했더니 0이야. 이 말 자체가 필요 충분 조건 x와 y가 둘 다 0이란 말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일로 갈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요거는 필요 충분 조건인 거고. 그럼 다시 x랑 y가 둘 다 0이다. 복습해 볼까요? 요거는 다시 필요 충분 조건. 이 절대값 x도 x제곱으로 이렇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이렇게 바꿔도 똑같다 그랬어요. x, y가 실수라는 가정하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야. 이 말도 둘 다 0이라는 얘기야. 절대값 취하고 나서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도 0이야. 이 말도 x랑 y랑 둘 다 빵이라는 얘기인 거야. 됐지? 그냥 다시 필요 충분 조건. 절대값 x는 루트 x 제곱이랑 같죠. 이거 그냥 x 아니죠. 절대값 x예요. 그래서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이야. 루트 x 제곱 더하기 루트 y 제곱이 0이야. 똑같은 말인 거야. 그래서 이게 0이야, 이게 0이야, 이게 0이야. 다 무슨 얘기랑 똑같아? x, y가 둘 다 0이야. 그 말과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 x 곱하기 y가 0이야. x랑 y랑 두 개를 곱했더니 0이 나왔어. 얘는 필요 충분 조건 x가 0이거나 y가 0이다.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인 거야. 그럼 다시 여기서 일로 갈 수 있냐, 뒤에서 앞으로 올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거 엄청 잘 나오는 거죠. 그럼 다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머릿속에서는 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들은 그냥 x랑 y랑 둘 다 0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둘 다 0이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인 거니?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맞는 거지. 빵빵이잖아. x랑 y랑 둘 다 0이야. 그럼 둘 중에 하나가 0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맞다고. 거꾸로 오는 거 보세요.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야.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면 둘 다 0입니까? 이거는 아닌 거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일로 출발한 거니까
앞에 있는 얘네가 충분 조건인 거죠. x와 y가 둘 다 0이다. 이게 충분 조건인 거고 x 또는 y가 0이다. 얘가 필요 조건인 거지. 이거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거죠. 잠깐 정지 버튼 누르시고 정리하고 넘어가. 그 다음에 8번 내 조건 PQRS에 대해서 P이면 not Q이다. 나달이면 not S다. 나달이면 not S다. 딱 보자마자 이게 참이야? 데우스란 얘기죠. 이 얘기는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S이면 R이야. 요 말이 하고 싶은 거겠지. 그래서 P이면 not Q이다도 참이고 R이면 다시 S이면 R이다도 참이야. 요거랑 얘가 참일 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P이면 R이다가 참인 거를 보여주고 싶어. P에서 출발해서 R로 끝내고 싶은 거야. 그때 필요한 명제가 뭡니까? 필요한 참인 명제가 뭡니까? 그럼 일단 P에서 어디로 갔어? 낙Q로 갔죠. 그럼 P에서 일단 낙Q로 갔다? 그 다음에 S에서 R로 간다 그랬어. S에서 R로 간다 그랬어. 그럼 필요한 한계가 뭐겠어? 딱 보이죠? 낙Q이면 S이다. 이게 필요한 거야. 이 명제가 참인 게 필요하다. 그거를 보기 위해서 고르려고 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 대우가 있겠죠. 그쵸? 낙Q이면 S이다. 이게 보기 중에 없어요. 이거에 대우를 찾으면 되는 거야. 요거의 대우는 not S면 Q이다지. not S면 Q이다. 보기는 5번이에요. 정답. 그 다음에 9번 조건 PQ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P가 충분 조건인 것만 찾아야 돼. 필요 조건인 거 거꾸로 오는 거 안 돼. P에서 Q로 가는 것만 찾아야 돼. 이거지. 좀 전에 한 건데 바로 나오네요. 제곱했을 때 0이야? 제곱했을 때 더했더니 0이야. 다 0인 거죠. A 빼기 B가 0이야. A랑 B랑 같은 거고. 또 B 빼기 C도 0이야. B랑 C랑 같은 거고. C랑 A랑 같은 거고. 그럼 다시 P는 뭐냐면 A, B, C가 다 0이야. A, B, C가 다 0이야. Q는 A, B, C가 다 같아. 얼마로 같은지 말을 안 했어. 그럼 P에서 Q로 갈 수 있냐고 물어본 거야. A, B, C가 0이면 A, B, C가 같니? 이렇게 물어본 거지? 맞잖아. 그쵸? 그럼 거꾸로 가는 거 볼까요? 이렇게? A, B, C가 같으면 다 0이 되면서 같은 거야? 그거는 아닌 거지. 다 111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P에서 Q로 가기만 하는 거니까 기억은 되는 거고요. 참인 거고요. 그 다음 니은 A 빼기 C가 B 빼기 C보다 크다. 이거 그냥 없애면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은 P는 A가 B보다 크다. Q도 A가 B보다 크다니까 요거는 필요 충분 조건인 거죠. 근데 질문 자체가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으니까 필요 충분 조건은 안 된다는 거죠. 니은 안 되는 거죠. 거짓이에요. 된 거고 Q는 여기. AB 플러스 1이 2보다 크다. 1 넘겨봐. 그럼 P는 1 넘기면 A 곱하기 B가 1보다 크다야. 그럼 A 곱하기 B가 1보다 크면은 A랑 B랑 둘 다 1보다 크니? 그건 아니지. 그쵸? 예를 들어서 A가 100, A가 100이고 B가 2분의 1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둘 다 1보다 커야 돼? 아니죠. 2분의 1은 작잖아. 아닌 거지. 거꾸로 와볼까요? 이렇게. A랑 B랑 둘 다 1보다 크면 1보다 큰 것끼리 곱하니까 1보다 크다. 이거는 맞는 거지. 그러니까 디귿은 P가 화살표를 받기만 했으니까 필요 조건만 되는 거죠. 충분 조건인 것만 찾으라 그랬으니까 디귿은 안 되는 거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내신 문제로 잘 나오는 거죠. 자, 10번. 비슷한 거 또 있네. 실수 A, B에 대하여 자, PQR이 또 나왔어.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더했더니 0이야? A랑 B랑 둘 다 0인 거야. A도 0이고 B도 0이고 이게 P가 되는 거고요. 틀리면 안 돼. Q 딱 봐도 완전 제곱식이죠. A-B의 제곱이 0이야. 어쩔 수 없어. A-B가 0일 수밖에 없어. 즉 A와 B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다음에 절대값을 취했을 때 같아? 절대값을 취했을 때 같다 그러면은 한쪽에다가만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 그랬어요. 오른쪽에다가 붙이든 왼쪽에다 붙이든 절대값을 벗기면서 그냥 한쪽에다가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 이렇게. 그럼 다시 이게 플러스라고 생각해봐. AA 지워지죠. 그럼 B는 마이너스 B야. B는 마이너스 B니까 B가 0일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마이너스라고 쳐봐. 그럼 마이너스 분배해주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죠. 그럼 B가 사라지겠네. 그럼 A는 마이너스 A니까 A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0이거나 이거나 B가 0이다가 되는 거죠. 요게 디귿이 되는 거야. 요게 R이 되는 거죠. 디귿이 아니라. R은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P는 A가 0이고 B가 0이고야. 좀 전에 얘기했던 거죠. 자, 이제 바로 물어보네요. 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까? 그러니까 P가 필요 조건이냐고 물어봤으니까 Q에서 P로 갈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Q에서 P로 갈 수 있니? A와 B가 같으면 둘 다 0입니까? 그건 아니지. A랑 B랑 같은데 꼭 0이어야 돼?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not P, not Q. 딱 봐도 대우 쓰는 거죠. 근데 충분 조건이냐고 물어봤으니까 not P에서 not R로 갈 수 있냐고 물어본 거고 not P면 not R이다. 이거의 대우를 조사하면 되고 not P면 not R이다의 대우는 R이면 P이다지. R이면 P이다. 그럼 R은 뭐야?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야. A가 0이거나 B가 0이면은 P. A랑 B랑 둘 다 0입니까? 헷갈리지? A가 0이거나 B가 0이야.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야. 그러면 둘 다 0이니? 아니지. P에서 R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쵸? A랑 B랑 둘 다 0이면은 둘 중에 하나가 0이다. 이거 맞는 거지. 그쵸? 그래서 명제 풀 때는 공식으로 하는 거, 뭐 진리집합이라든가 뭐 대우라든가 공식으로 푸는 것도 있고 언어 자체로 바라봐야 되는 것도 있다 그랬어요. 지금 요 문제가 언어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도 거짓이 되는 거겠네. 어쩔 수 없이 답은 디귿이겠네요. 그렇지? 일단 답은 2번. 디귿 Q이고 R은 Q이면서 R이야. Q가 뭐냐면 A랑 B랑 같아야 돼. 그러면서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 돼야 돼. A랑 B랑 같으면서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Q이고 R은 A와 B가 둘 다 0이 돼야 돼. 이거지. 그쵸? A와 B가 둘 다 0이다. 이거는 P이기 위한. P도 A와 B가 둘 다 0이다지. 필요 충분 조건이다. 맞는 거죠. 정답은 디귿 2번.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해볼게요. 11번 봅시다. 다음은 루트 5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이거는 그냥 통째로 외우셔야 돼요. 이거 문제집마다 들어있잖아. 문제집마다 이거 루트 5가 루트 2로 들어가 있죠. 통째로. 귀류법이죠. 귀류법. 그래서 무리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루트 5가 유리수라고 가정하자 이거지.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유리수란 얘기는 분수란 얘기잖아. 그래서 B분의 A라고 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단 A와 B는 기하분수니까 서로 소인 자연수이다. 문제집 마다 들어있는 거죠. 서로 소인 자연수이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얘가 뭐 5의 배수다. 5의 배수이므로 A도 5의 배수이다. 쭉쭉 해보면은 A도 5의 배수인데 B도 5의 배수다. 근데 좀 전에 A와 B가 서로소라 그랬잖아. 서로소가 뭔데?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상태 아니야? 기하분수? 근데 여기서 A가 5의 배수라고 했고 B도 5의 배수라고 했잖아. 그럼 A도 5의 배수고 B도 5의 배수면은 이거 5로 약분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좀 전에 A와 B가 서로소라 그랬잖아. 더 이상 약분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약분이 됩니다가 되는 거야. A하고 B가 서로소라는 가정에 여기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므로 어쩔 수 없어. 유리수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루트 5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더니 모순이 발생을 했거든. 그러니까 루트 5는 유리수일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무리수일 수밖에 없어. 이거지. 됐어요. 그래서 루트 5가 유리수라고 가정하자. 서로소다. 5의 배수다. 정답은 3번이죠.
요 증명 과정을 통째로 그냥 외워도 돼요. 출제가 너무 많이 되는 거라서. 그 다음에 12번 여기까지 하고 한번 끊었다 갑시다. 자, x, y에 대해서 fx가 1차 함수, 1차식, a는 양수, 직선인데 기울기가 양수니까 올라가는 직선인데 엄청 많이 풀어봤지. 1대1 대응일 때. 딱 봐도 양 끝점 그거죠. x는 마이너스 3부터 x는 3까지. 그 다음에 y는 1부터 y는 13까지. 그래서 이거를 여기를 도화지라고 생각하라 그랬지? 이만큼이 도화지야. 여기서만 그림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1차 함수를 그릴 건데 1대1 대응이 돼야 됩니다. 양 끝점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꾸불꾸불 되면 안 된다. 뭐 그것도 좋지만 지금 이게 꾸불꾸불 되면 안 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1대1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다 훑고 지나가야 돼.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이렇게 다 훑고 지나가는 느낌. 공역도 치역이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y 이퀄 1부터 13까지 이렇게 쭉 훑고 지나가는 느낌이 돼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뭐 꾸불꾸불 되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 이런 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도 이거는 꾸불꾸불 안 되는 건데요.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꾸불꾸불 되면 안 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 훑고 지나가야 돼.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다 훑고 지나가야 되고 y 값도 치역이죠. 1부터 13까지 다 훑고 지나가야 돼. 근데 그림을 이렇게 그려버리면은 여기를 안 훑고 지나가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은 끝점에서 끝점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거기다가 기울기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문제에 따라서 만약에 A가 음수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맞는 거죠. 그쵸? 근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맞는 거고 시험 문제에서 A가 음수입니다. 그러면 얘가 맞는 거고. 그래서 요점 마이너스 3,1이지? 이 점과 요 점은 3,13이죠. 양 끝점을 이은 직선의 방정식. 그럼 기울기 A가 기울기예요. 3 빼기 마이너스 3 6분의 13 빼기 1이면 12지. 6분의 10이니까 일단 2가 기울기가 되는 거고 y 이퀄 2 쓰고요. 마이너스 3,1을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x 플러스 3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죠. y는 2x 6 더하기 1이니까 7 이렇게 되는 거니까 7이 이제 b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때 a 플러스 b를 물어봤으니까 2 더하기 7이 돼서 정답은 9. 4번이 답이 됨을 알 수가 있다 이거지.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